최근에 제가 이 SSD의 언박싱과 리뷰를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저장 매체도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구매하시려고 그러면 혼선이 올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저장 매체를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풀어가면서 설명할까 합니다. 요즘은 IT 기기를 만지는 사람한테는 상식처럼 되어 있는데 아마도 기계식 하드디스크는 느려서 안 된다, SSD로 옮겨라, 이런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면 이것과 이 파란색의 제품이 기계식 하드디스크거든요. 하드디스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흔하게 두 가지 보편적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5700rpm 그리고 7200짜리가 있습니다. 자동차 미터기 보시면 엔진 돌아가는 속도죠. 이건 기계식 하드디스크다 보니까 그 안에 일종의 침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돌아가면서 데이터를 읽거든요. 그 회전수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700보단 7200rpm이 약간 비싸다고 보셔야겠죠. 7200rpm은 약 120MB를 쏴준다고 보시면 되고, 전송 속도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은 7200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가격 이쪽이 약간 저렴한데 그거는 가격 차이가 거의 미미한 수준이더라고요. 한 $20 차이 날래나요? 그것을 할인 세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7200rpm의 경우 120MB, 5700rpm을 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도라는 것이 막상 컴퓨터에 붙이고 나면 이론상 속도가 완전히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100MB, 이건 한 80MB 나와주는 걸로 알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것은 거의 무의미한 수준이라서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제 기억엔 이게 WD 엘리먼트거든요. 이것도 아마 7200rpm일 수도 있고 5700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개의하지 않고 이번엔 한번 웨스턴 디지털 제품으로 한번 써본 겁니다. 웨스턴 디지털 사실 강자죠. 그 하드디스크에서는 웨스턴 디지털하고 시게이트가 최강자입니다. 이건 2TB, 2TB. 이건 옛날에 제가 1TB짜리 용량을 지닌 디스크입니다. 과거에는 영상 제작을 안 했으니까 그냥 1TB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하드디스크를 두 개를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영상 제작에 돌입하면 본인이 제작한 백업 파일을 보관하려고 하면 1TB는 사실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두 개를 갖고 있는 걸 보셨지만요. 이걸 클라우드나 G 드라이브 같은데 올리실 수도 있는데 보통 1TB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드라이브 같은데 올리려면 연간 $100가 더 들어가는 걸로 알거든요. 물론 드랍박스에다도 파일을 저장을 할 수는 있겠죠. 드랍박스는 좀 싼 걸로 아는데 그게 월정료이기 때문에 매번 돈을 내야 되거든요. 물론 G 드라이브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데 파일을 저장을 하면 안전하겠죠. 하지만 월정료로 그렇게 내야 되는데 제가 클라우드를 싫어하는 이유는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대부분의 고속 인터넷 가입자들은 초당 100Mbit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흔히 이 메가비트와 메가바이트의 차이도 모르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속도에 그리 관심을 가져보시지 않으신 분들 중엔요. 근데 이거는 100MB는 7기가비트가 1MB입니다. 거의 10분의 1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100MB가 가장 빠른 고속 인터넷인데요. 논리상으로 한 15MB, 20MB밖에 못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캄보디아에 사는 관계로 제가 사용 중인 인터넷은 초당 50MB 그 전송 속도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50MB면 초당 7, 8MB밖에 업로드, 다운로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상 저장할 때 10배 정도 빠른 거죠. 인터넷으로 업로드 한다는 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물론 초초고속 인터넷을 갖고 계신 분들은 10기가비트니까 초당 1기가바이트까지 올리는데 국내에선 그 속도 안 나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파일을 보관을 하려면 그 느리다는 하드디스크에 파일을 저장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물론 이거는 수명이 제한적이라서 한 5년은 원래 보통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5년이 돼서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물론 1년 만에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불량을 구하시면요.
하지만 월정액을 내가면서 파일을 제가 그닥 중대한 파일을 보존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은 나중에 한번 꺼내볼 수 있게 뭔가 찝찝해서 저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요즘은 이거 비용 자체도 좀 무의미한 것 같아 갖고요. 이것들은 하드디스크들은 요즘 보통 2TB 정도 올라오면 한 $80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더 $100로 2TB짜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2TB면 뭐 제가 제작하는 영상이 보통 5GB 정도 될 테니까요. 10분짜리 영상 제작하고 뭐 4K로 올려야 편집이 많이 안 들어가고 그러면 5GB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 400편 뽑아놓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충분하다고 보셔야겠죠. 물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다음 등급으로 올라가면 이 삼성 T5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외장 SSD에서는 거의 지존급에 해당하는 SSD인데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것도 뭐 2TB짜리 올라가면 테라만 올라가도 $300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프로 영상 제작자라는 사람들이 4, 5년 전만 해도 다 여기에 이 제품이 매우 좋다면서 여기에 파일들을 저장하거나 워낙 비쌌으니까 주로 영상 제작할 때 외장 하드를 연결해 놓고 그쪽에서 영상을 편집하곤 했죠. 하지만 기술이 하도 발전해서 맥미니 같은 경우는 내장 하드가 한 초당 4GB를 쏴주죠. 그러니까 이게 100MB라고 볼 때 40배 빠른 하드디스크가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70배 빠른 하드디스크까지도 나왔는데 저는 그거를 구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T5라고 해서 이건 아주 대대적인 히트를 친 상품입니다. 이건 얼마에 쏴주냐면 이론적 스피드가 대략 초당 500MB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의 5배죠. 현실적으로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최대 속도를 다 못 뺍니다. 막상 갖다 꽂으면 70%, 뭐 60%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M1 칩에서는요. 윈도우에서는 거의 90% 나와준다 그러니까 뭐 450, 500MB를 뽑아줄 겁니다. 그 다음 단계 제품이 초당 1GB를 쏴준다는 T7급입니다. 삼성 T7입니다. 이걸 흔히 가리켜 이거 용어가 지금까지 서너 번 바뀌었습니다. USB 용어가 바뀌었는데 그냥 이거는 3.2 1세대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이 1GB짜리는 3.2 2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외장 SSD에서는 그 유명한 샌디스크죠. 옛날에 메모리 카드로 굉장히 유명했던 회사인데 지금은 웨스턴 디지털에서 인수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3.2 2세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초당 1GB를 쏴줍니다. 지금 이 두 제품을 보시면 조금은 다르지만 삼성 T5의 바로 위에 삼성 T7이라고 이것과 유사하게 생기고 약간 클 겁니다. 아마 T7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리뷰한 T7 실드의 전신이죠. 그것은 이런 카버가 없었습니다. 이것처럼. 그러니까 이 카버가 들어간 이유는 혹시나 이건 떨어뜨리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드롭프루프라고 그래갖고 떨어뜨림 방지, 어느 정도 수준의 방진 기능이 있는 거죠. 이 제품도 물론 3.2 1세대 초당 500MB로 쏴주는 제품이 있습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마 약간 다른 걸로 아는데요. 두 제품이 동급입니다. 근데 이 제품은 원래 처음부터 여기다 이렇게 고리를 달아갖고 들고 다닐 수도 있고 해서 이것과 뭐 T5, 뭐 T7 외장 하드로에서 프로텍션이 있었던 게 상당한 이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이 제품도 많이 샀습니다. 삼성도 유명하지만 역시 웨스턴 디지털도 저장 매체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니까요. 오히려 뭐 삼성보다 일찍 유명했던 회사죠. 그래서 이 제품도 사실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미국 영상 제작자들 보면 이거냐 뭐 이거냐를 놓고 어느 제품이 나으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하드디스크를 외부에 좀 많이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걸 좀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제일 먼저 지금 4개의 SSD를 갖고 있는데요. 저도 가장 먼저 구입한 디스크는 이 샌디스크였거든요. 사실 여기에 낚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사람마다 디자인 감각이 다른데 이렇게 생긴 것과 이렇게 생긴 것, T7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것. 이것과 이걸 볼 때 이게 좀 나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발열이 심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T5라는 제품을 샀는데 뭐 캄보디아에서 사느라고 완전 피박 쓰고 샀거든요. 여기 뭐 들어오면 관자가 20%니까요. 거의 100불 주고 샀습니다. 500MB. 이것도 500MB고요. 처음엔 뭐 아무래도 작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걸 사봤는데 이게 원래 워낙 고전적인 제품이라서 삼성 것
이것도 한번 써봐야겠다 싶어서 구매한 것이거든요. 삼성과 웨스턴 디지털의 샌디스크 제품을 1년 넘게 사용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샌디스크가 발열이 굉장히 심화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습니다. 초당 1GB짜리 쏴주는 같은 급이니까요. 근데 샌디스크는 발열이 심합니다. 샌디스크의 발열 정도를 100으로 본다고 그러면 T7은 6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절반 정도만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안에서 열 관리를 잘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건 전력 소모도 큰 것 같습니다. 8W 이상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T7은 발열도 덜하고요. 이 하드디스크의 용도 중 하나는 제가 사용하는 용도죠. 이런 애플 동글을 아이폰 같은 데 연결해서 동영상들을 옮길 때 사용을 하거든요. 어차피 아이폰에선 전송 속도가 초당 50MB밖에 안 되는데 특히 T5 같은 경우는 발열이 굉장히 적어서 꽂아놓고 연결하면 훨씬 좀 심적 부담이 덜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거는 별도의 전원 공급을 안 해줘도 파일을 옮기더라고요. 샌디스크는 전원을 반드시 연결을 해준 상황에서 붙여야 아이폰이 인식을 합니다. 물론 USB-C 포트를 갖고 있는 아이패드 제품으로 넘어가면 별도의 전력이 필요 없겠지만요. 이 USB 라이트닝을 사용하는 아이패드 일반 제품이나 아이폰에서는 이건 발열이 심해서 안 쓰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외부용으로 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구매한 겁니다. 1GB를 쏴주는 3.2 2세대 제품들은 이 제품 대비 2배의 속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00MB 쏴주는 하드디스크에 비해선 몇 배 빠른 거죠. 100MB, 500MB, 1GB를 쏴주는 제품들입니다.